평범한 주말 오후 가족들로 북적이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한 군인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초등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죠.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박진수 중령. 하지만 그 쪽지를 펼쳐 읽는 순간 쪽지를 읽어내려가던 중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경악할 만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감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번 사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는 가을날,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 한 대의 소형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김지훈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훈아, 천천히 내려. 운전석에서 내린 엄마 선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차바퀴 근처 땅바닥에서 멈춰섰죠.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지훈은 재빨리 몸을 숙여 그 돈을 주워들었어요. 깨끗하고 반듯한 10,000원 지폐였습니다. 엄마, 이것 봐.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000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오늘 진짜 운 좋은 날인가 봐요. 선영은 아들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웃음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들어 웃는 일이 많지 않았던 지훈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우와, 오빠 대박. 하은이도 토끼 인형을 흔들며 오빠의 행운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훈은 10,000원 지폐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인 포켓몬스터 카드팩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항상 사주고 싶어 하지만 비싸다며 망설이던 피규어를 살 수도 있겠죠. 이걸로 뭘 사고 싶어? 선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포켓몬 카드팩이요. 아니면 지훈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선물을 사드릴까요? 이 말에 선영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항상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아빠가 없는 이 가정에서 지훈은 작은 어른 노릇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렴. 선영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3명은 손을 잡고 패밀리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과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주말 오후라서 그런지 식당 안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지훈은 주머니 속 10,000원을 만지작거리며 설렘에 가득 찬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날이 될지 그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안내해준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지훈 가족은 각자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주머니 속 10,000원 지폐 때문에 들떠 있었어요. 피자 사진을 보며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네 하고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죠. 딸랑딸랑. 식당 입구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여자는 아마도 그의 아내인 듯 했습니다.
군인 아버지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다린 공군 정복 차림이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순간 지훈의 시선이 그 군인 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드는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군인 가족은 지훈네 가족으로부터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지훈은 자꾸만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지훈아, 뭘 시킬까? 선영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군인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이에게 메뉴를 설명해 주는 모습,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아이가 음료수를 흘렸을 때 재빨리 나서서 닦아주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서서히 촉촉해졌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리움일 수도 있고 부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없는 슬픔일 수도 있었어요. 지훈아? 선영이 아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 급히 눈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약간 떨리고 있었죠. 하은이는 오빠의 변화를 잘 모르겠다는 듯 토끼 인형과 놀고 있었지만 선영은 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군인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훈은 다시 한번 군인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따뜻한 기억,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 안아 올려주던 기억, 아들아라고 부르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것은 아빠의 인식표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목걸이로 만들어서 지훈에게 선물해 준 것이었죠. 평소에는 옷 안쪽에 숨겨두고 다녔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복잡할 때면 자꾸만 만지작거리게 되었어요. 식당 안에 북적거리는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군인 가족의 모습과 자신의 어렴풋한 기억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지훈의 시선이 군인 가족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상자가 갑자기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지훈이 겨우 4살 때였어요. 인천공항의 넓은 대합실, 새벽 5시쯤 되는 시간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가족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중사는 29살의 나이에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육군 특전사 소속으로 이번에 이라크 파병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지훈이 안겨 있었고 선영의 품에는 갓난아기인 하은이가 잠들어 있었죠. 아들아. 민수가 지훈을 높이 안아 올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잠시 멀리 가야 해. 하지만 꼭 돌아올 거야. 지훈은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싫지만 싫다고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빠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품에서 내려오기 싫다는 듯 작은 손으로 민수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다음 생일에는, 지훈이 5번째 생일에는 꼭 한국에서 함께 파티하자. 아빠가 약속한다. 민수가 아들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분명히 아빠 보고 싶을 거야. 내 생일날 꼭 와야 해. 라고 불렀던 것이죠.
민수의 눈가가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선영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게.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갓난아기인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 위에 포겠습니다. 우리 공주도 아빠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야 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민수는 가족들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특전사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뒤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의 등 뒤로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지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선영은 하은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전화라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전화를 받은 선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수 중사가 작전 중 급조 폭발물 폭발로 현지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졌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 두리번거렸어요. 아빠가 선영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왜 엄마가 그렇게 울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어요. 아빠가 약속했던 5번째 생일 파티는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상 속에서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북적거리는 소리들이 다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지훈아, 괜찮니? 선영이 아들의 젖은 눈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군인 가족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스파게티를 말아주는 모습,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보니 지훈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졌어요. 학교에서 쓰던 공책 한 권을 꺼내더니 깨끗한 페이지를 찾아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꺼내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죠. 저 군인 아저씨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우는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3학년이라 글씨가 완전히 예쁘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았어요. 평소에는 일기 쓰기도 싫어했던 지훈이었는데 오늘만큼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군인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아빠가 계셨다면 같이 케이크 촛불도 불고 선물도 받았을 텐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함께하지 못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고 5번째 생일은 꼭 한국에서 하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조금 슬퍼요. 그런데 아까 식당에 오다가 우연히 10,000원을 주었어요. 처음엔 제가 갖고 싶던 포켓몬 카드팩을 사려고 했는데 군인 아저씨 가족을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빠처럼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아저씨가 계셔서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저씨 가족이 식사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군인 아저씨,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가 자랑스럽고 군인 아저씨도 존경합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 지훈 드림. 편지를 쓰면서 지훈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생일이라는 말이 주는 기쁨보다는 함께할 수 없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질 뻔해서 지훈이 급히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옆에 앉은 엄마와 하은이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다 쓰고 지훈은 잠시 다시 군인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인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쪽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고 있던 말들을 드디어 꺼낼 수 있었거든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아까 주운 10,000원 지폐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그 돈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포켓몬 카드팩 같은 건 언제든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소중한 일에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지훈은 10,000원 지폐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그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접었어요. 작은 손 안에 쏙 들어갈 만큼 작게 접힌 쪽지와 돈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저 군인 아저씨께 전해드려야 했어요. 지훈은 접어둔 쪽지를 손바닥 안에 꼭 쥐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저 군인 아저씨께 다가가서 이걸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무척 떨렸거든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훈아, 뭐하고 있어? 선영이 아들이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군인 가족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군인 가족의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중령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군인은 공군 소속으로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빠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씁쓸해지기도 했어요. 저런 아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영원히 없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거든요. 용기를 내자. 지훈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지훈은 잠깐만요라고 말하고는 군인 가족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지훈의 심장은 쿵쿵거렸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다리도 조금씩 떨렸어요. 군인 가족의 테이블에 도착하자 박진수 중령이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응? 뭐지, 꼬마야? 박진수 중령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모두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박진수 중령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이 내민 쪽지를 받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쪽지를 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맙다, 꼬마야. 그런데 이게 뭐지? 박진수 중령이 물었지만 지우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엄마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가빠하고 있었죠. 한편 군인 가족의 테이블에서는 박진수 중령의 아내가 남편이 받은 쪽지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스러운 편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 문장을 읽자마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수 중령도 아내 옆으로 가서 쪽지를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가면서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서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쪽지를 끝까지 다 읽고 나자 박진수 중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접힌 10,000원 지폐를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이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박진수 중령이 지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군인 유가족이었구나. 그제야 지훈의 행동이 이해되었어요. 왜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왜 망설이다가 쪽지를 전해주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생일날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서 낯선 군인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것이었어요. 박진수 중령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고마운 마음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지훈이 쪽지를 전한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진수 중령은 그 작은 쪽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없이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 글귀들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중령은 공군 부대에서도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동 정도로 여겼는데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특히 같은 군인 신분인 동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죠. 중령님,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순수한 아이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다면. 박진수 중령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훈이 보여준 마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를 둔 아이가 자신의 생일날에 다른 군인 가족을 생각하며 보여준 그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박진수 중령은 공군 홍보가를 통해 한 방송국과 연결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미담 정도로 여겨졌던 이 이야기가 취재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었죠. 방송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야말로 요즘 각박한 세상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분위기였어요. 박진수 중령은 정장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부대에서는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지훈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자 박진수 중령은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이 외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진수 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나운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장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읽는 순간 박진수 중령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진솔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군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약속했던 5번째 생일부터 함께 보낼 수 없어서 슬프다고 썼더군요. 박진수 중령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우연히 주운 10,000원으로 자신이 갖고 싶던 것을 사는 대신 저희 가족의 식사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에게 감사하다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이 부분에서 박진수 중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감동이 아직도. 아나운서도 진행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 주었어요. 스튜디오 안의 모든 스태프들이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수 중령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제가 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동시에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박진수 중령의 인터뷰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자마자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작은 아이의 선행이 전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군인 아버지를 잃은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생일날 우연히 주운 10,000원을 다른 군인 가족에게 선물했다는 소식인데요.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울면서 봤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우리도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소셜미디어에서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랐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여러 플랫폼으로 퍼져나가면서 해시태그 10,000원의 기적, 어린 영웅 지훈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며 감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들과 유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우리 아이도 지훈이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며칠 사이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10,000원의 기적, 나라를 울린 어린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이런 관심 속에서 정작 주인공인 지훈과 그의 가족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훈도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이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뉴스를 보고 지훈의 이야기임을 알아차린 것이었죠. 어머님, 혹시 며칠 전에 지훈이가 군인분께 쪽지를 드린 적이 있나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뉴스 이야기를 해주자 깜짝 놀랐어요. 그날 레스토랑에서 지훈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뉴스를 직접 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지훈아, 선영이 아들을 불러서 함께 앉았어요. 며칠 전에 레스토랑에서 군인 아저씨한테 뭔가를 줬다며?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쪽지랑 주운 돈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이 났어요. 그 아저씨도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요.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어린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승화시킨 것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한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지훈이 보여준 마음을 본받자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작은 나눔 큰 감동 캠페인을 시작했고 몇몇 기업들은 군인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국민들에게 군인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지훈의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감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승화시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며칠이 지난 후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영은 지훈과 하은이의 손을 잡고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생일 외식을 마친 후 들르는 것이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온 가족의 전통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저 혼자 다녀올게요. 지훈이 묘지 입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은 아들의 단단해진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지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지훈은 아빠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김민수 중사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속삭였어요. 아빠, 나 잘했죠? 오늘은 평소보다 더 아빠가 보고 싶은 날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아빠의 비석을 두 팔로 꼭 껴안았어요. 아빠가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되어서 다른 가족들은 이별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 청와대에서 놀라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정부에서 군인 유가족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가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장은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였어요. 대통령이 지훈을 시상대 위로 불렀을 때 지훈은 아빠의 인식표를 목에 걸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상은 지훈이 마이크 앞에서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의 아빠가 주신 상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숙연해졌고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면접에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지우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버지처럼 해외에서 생명을 잃는 군인이 없도록 최고의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관학교에서의 지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어요. 특전사 과정에서도 항상 선두를 달렸죠. 힘든 훈련을 받으며 땀과 눈물을 흘릴 때마다 가슴에 걸린 아빠의 인식표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지훈이 훈련장에서 태극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빠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군인이 없도록 최고의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국립묘지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김민수 중사의 묘비 앞에는 아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편지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소위가 되었어요. 아빠가 못다한 이야기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마음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군인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어요. 국립묘지의 고요한 오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바람결에 실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